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일어난 지 15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은 겟레디입미를 준비했는데요. 저의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까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저의 준비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다 떠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는 지금 세수를 한 상태고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서 얼굴이 너무 땡겨요. 요즘에 제가 트러블이 올라왔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고요. 전 트러블이 크게 나면 병원에 가서 염증 주사를 맞는데 이번에는 너무 귀찮아서 안 맞았거든요. 그랬더니 꽤 오래가요. 지금 거의 다 아물었는데 흉터가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교회 가는 날이고요. 꾸안꾸와 꾸꾸꾸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꾸미지는 않지만 적당히 꾸미는, 그래서 등교나 출근하는 과정보다는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토너를 발라줄게요. 토너는 손에 묻혀서 가득가득 발라야 돼요. 지금 피부가 굉장히 메마른 상태여서 수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때 물 타입으로 피부를 적셔줘야 돼요. 다시 세수하는 느낌으로. 그래야 이 속건조가 채워집니다. 항상 바를 때는 피부결 방향으로. 화장품 만지거나 머리 만질 때는 이 두 손가락을 사용하고요. 얼굴 피부에 바를 때는 이 두 손가락을 사용해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바르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 토너가 한 80%만 흡수됐을 때 앰플이나 수딩젤 크림을 바르면 돼요. 토너가 100% 흡수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바르면 또 피부가 건조해져서 속건조가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다음 단계 바를 때는 80%만 흡수됐을 때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촉촉함이 그대로 이어져요. 예전에 보여드린 에스네이처 제품들도 정말 좋지만 그것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일륜 제품을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촉촉하고 순해서 좋아요. 크림은 정착된 에스네이처를 쓸게요. 이것만큼 순한 제품이 없어서 이렇게 피부 방향대로 눈두덩만 바르고 눈 밑은 안 바르고요. 이건 에스트라 크림인데 이건 겨울에 사용한 제품이에요. 고보습 크림인데 이만큼만 덜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을 눈 밑에 이렇게 결대로 발라줘요. 눈 밑이 건조한 거예요. 건조하면 잔주름이 쉽게 생겨서 이렇게 눈 밑에만 고보습 크림을 발라요. 너무 많이 바르면 화장이 밀리고 비립종이 생길 수 있어서 정말 소량만 바르면 됩니다. 아주 촉촉해졌어요. 립밤. 꼭 메이크업 전에 두툼하게 발라서 입술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립 제품이 잘 발리거든요. 입술 각질이 푸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먼저 발라줘야 돼요. 자, 이제 선크림을 바를 건데 오늘 선크림은 토코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레슨 선크림 편에서 추천해드린 제품이에요. 작년에 정말 잘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발림성이 너무 훌륭해서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바르기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이면 초보자분들도 실패하지 않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레슨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광고를 하게 됐는데 이 제품의 제형은 수분 로션이나 에센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묽고요. 이렇게 바로 흘러요. 전혀 밀리거나 뻑뻑하지 않고요. 이렇게 잘 발라져요.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이 이 제품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선크림이 묵직하고 유분이 많으면 더운 여름철에 부담스럽고요. 메이크업 지속력을 떨어뜨리게 해요. 또 너무 매트하고 뻑뻑한 선크림은 유분을 잡을 수는 있어도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해서 역시 지속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발림성도 너무 안 좋아서 바르기도 힘들고. 자, 손등에 만큼 덜어냈고요. 이렇게 묽은 제품은 스펀지보다는 손으로 바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촉촉하면 스펀지가 다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발라주세요. 정말 잘 펴발라져요. 흡수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부담이 없는 거죠. 메이크업 전에 바르는 선크림을 정말 까다롭게 고르셔야 돼요. 아무리 스킨케어 잘하고 베이스 메이크업 잘 발랐어도 선크림을 잘못 선택했다면 메이크업을 뜨게 하거든요. 지금 얼굴이 끈적거리지 않고 조금 끈끈해요. 피부가 미끌거린다든가 너무 건조해지면 파운데이션의 밀착을 방해하죠. 근데 이 선크림은 이렇게 끈끈함을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메이크업 밀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몸에도 바르기 좋거든요. 저는 작년에 목에 항상 발랐고요. 잘 펴발라지니까 몸에 바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몇몇 선크림 성분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바다 산호초 유해 성분이 배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제품이 올리브영에서만 1+1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매하지 마시고 1+1으로 구매하세요. 자, 그리고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눈썹 정리를 할 거예요. 이건 소독용 에탄올이에요. 이걸로 쪽집게를 소독해줘요.
안 그러면 눈썹 주변에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미간이랑 이런 데에 트러블 난다면 눈썹 정리하는 도구를 꼭 소독해주세요, 여러분. 얼굴에 올라가는 도구들 소독만 잘해줘도 트러블이 확 줄어요. 저는 눈썹 모가 굉장히 억세게 나서 뽑아야만 깔끔해요. 눈썹 칼도 닦아주고 여기 눈두덩 위쪽은 피부가 연해서 뽑으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는 칼로 밀어줘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바르기 전에 한번 이렇게 두드려주세요. 선크림이나 스킨케어 제품이 뭉쳐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밀리게 해요. 외곽 부위를 이렇게 쓸어주고 선크림 이런 데 끼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코 주변도 쓸어주고 눈썹 위에도 쓸어주고 입가도 한번. 이런 데가 얼룩져 있으면 파운데이션도 얼룩져요. 오늘은 쿠션을 바를 건데 아떼 제품이고요. 핑크빛 베이스예요. 일부러 핑크빛을 골랐어요. 저는 항상 전날 입을 옷, 메이크업을 구상해 놓거든요. 꾸안꾸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꾸며야 하는 날이면 꼭 그렇게 해요. 제가 오늘 입을 옷이 이 티셔츠예요. 살짝 코랄이 섞인 핑크거든요. 얼굴도 좀 핑크빛이 있으면 옷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색조도 핑크빛으로 준비했어요. 이 색조를 하려면 얼굴에 너무 노란기가 많으면 겉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부터 내가 쓸 색감을 생각하면서 정해야 돼요. 바쁠 때 그렇게 하긴 힘들지만 오늘은 좀 신경 써서 하는 날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 브러쉬로 쿠션 퍼프로 처음부터 바르면 모공과 요철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이 브러쉬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쁜 아침에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먼저 피부가 두꺼운 부위 발라주고 모공이 있는 부위 쓸어주고 그다음 남은 양으로 외곽 쓸어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쓸어주고 퍼프로 두드리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신경 쓸 때는 브러쉬만으로만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더 얇게 되거든요. 일단 미간부터 바르다가 이마 위쪽 발라주시면 돼요. 항상 얼굴 중심 부위가 제일 화사하도록 처음에 바르고 남은 양으로 외곽 쓸어주면 돼요. 외곽까지 꼼꼼하게 바르면 얼굴 면적이 커 보여요. 턱도 바르고 인중 살짝만. 인중에 너무 많이 바르면 팔자주름에 껴요. 그리고 손등에 남은 거 조금만 묻혀서 코 모공을 채워줘요.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면 돼요. 제가 항상 코는 소량만 발라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뜨지 않고 오래가요. 근데 너무 모공이 안 채워진다. 그러면 좀 더 양을 추가해도 돼요. 너무 없는 양으로 쓸어줘서 모공이 안 채워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모공이 없는 분은 극소량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는 컨실러만 바를게요. 여기가 요즘에 더 잘 뜨기 시작해가지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아요. 극소량만 바르려고 컨실러만 바르는 거예요. 크림 컨실러를 바를 건데 제가 이렇게 덜어놨어요. 섞는 이유는 더 노랗게 만들려고 섞는 거예요. 마루빌츠 컨실러가 노랗거든요. 크림 컨실러랑 섞어서 이렇게 노란 컨실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붉은기를 커버하는 거죠. 일반 컨실러보다 노란기가 많이 돌아요. 붉은기가 확 잡혀요. 제가 레슨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컬러 코렉터 방법입니다. 그냥 컨실러로 하면 안 가려지는 게 노란기나 초록색을 초과한다면 같은 양을 발라도 훨씬 커버가 잘 돼요. 색감으로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커버가 아주 잘 됐죠? 그리고 다크서클은 리퀴드 컨실러. 이 제품도 엄청 노란기가 돌아요. 제 다크서클이 보라색, 빨간색이어서 노란색으로 가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사용하기 전에 이 다크서클 바로 밑이 약간 푸른기가 돌아요. 이 푸른기에 일반 컨실러 바르면 계속 푸른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붉은색을 발라야 돼요. 푸른기가 도는 곳만 살짝 커버해줘요. 사실 화면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좀 푸르더라고요. 여기 눈썹 뽑은 곳도 살짝 푸른기가 돌아요. 남성분들은 수염 자국 붉은 컬러 바르시면 돼요. 조금 컬러 코렉터를 더 잘 쓰고 싶다면 레슨 영상 참고해주시면 돼요. 푸른기가 잘 잡혔고요. 브러쉬를 티슈로 닦은 다음에 색이 섞이면 안 되니까 붉은색을 최대한 빼고요. 이제 아까 덜어놓았던 노란 컨실러 사용할게요. 톡톡 두드리면서 커버합니다. 브러쉬 자체로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면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쓸어주면서 바르면 리퀴드 특성상 주변으로 퍼지기만 해요. 가려지진 않고. 그래서 피부에 억지로 쌓아두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퍼프를 반으로 접어서 아주 살살 결자국만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이 브러쉬에 리퀴드 컨실러 같은 제품을 묻히고 피부 안쪽 붉은기를 조금 더 커버할게요.
이때 세게 발라버리면 먼저 발라놨던 쿠션이 벗겨져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바른 다음에 컨실러를 바를 때는 꼭 살살 발라야 됩니다. 코 모공도 한 번 더 채워주고. 저는 메이크업에서 베이스를 가장 공들여요. 바탕이 예뻐야 뭘 올려도 예쁘거든요. 저도 바쁜 날에는 이렇게까지 못해요. 이번에는 제 피부톤보다 많이 밝은 컨실러를 사용할게요. 똑같이 브러쉬에 살짝 묻힌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줄게요. 미간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간이 조금 나와야 얼굴이 화사해 보여요. 미간을 밝혀주고 이마 중앙도 밝혀주고. 이 하이라이트 과정이 제일 효과가 커요.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레슨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안쪽 볼도 밝혀주고 입가가 좀 어두워요. 코끝, 콧대. 이렇게 바르면 여기가 오뚝해 보이죠? 이 밝은 컨실러를 세필 브러쉬에 묻혀요. 여기 다크서클 선 보이죠? 이 선이 워낙 진해서 안 가려져요. 정말 밝은 컨실러로 선만 딱 커버하면 돼요. 큰 브러쉬로 하면 주변에도 발라져서 이 선이 가려지지 않아요. 아까 있던 다크서클 선이 사라졌죠? 이제 이런 스팟을 커버할 거예요. 좀 더 커버력 높은 컨실러로 이렇게 양 조절한 다음에 스팟 커버를 합니다. 생얼일 때는 잘 티가 안 나지만 풀 메이크업을 할 때 얼굴에 작고 진한 잡티들이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팟 커버가 정말 중요해요. 제 메이크업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 잡는데 베이스 30분, 색조 30분 이렇게 잡아요. 베이스 이렇게 하고 나면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 30분 아니겠다. 20분? 기초 바르고 하는 거 다 포함해서 30분. 샵 가서 메이크업 받으면 이 정도 걸릴 거예요, 베이스만.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 끝! 이제 후딱후딱 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이제. 파우더는 라네즈. 이 제품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입자가 정말 고와요. 유분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앞볼 살짝, 그다음 눈썹 위. 여기 근육이 튀어나와 있어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좀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스팟 커버한 부위 한 번씩 해주고. 제가 이 리퀴드 블러셔 하려고 했는데 파우더를 먼저 했네. 다행히 볼 주변은 하지 않았어요. 이런 크림 타입은 꼭 파우더 전에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덜어주고. 이건 저희 블러셔 전용 퍼프예요. 오늘은 어떻게 말까요? 오늘은 머리를 풀고 C컬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허쉬컷이어서 그렇게 러블리한 이미지는 아니에요, 머리가. 그래서 블러셔는 러블리 한 스푼 추가해야겠어요. 앞볼에 동그랗게 바를게요. 저는 메이크업 할 때 항상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해요. 옷이 아무래도 좀 발랄한 느낌이니까 메이크업도 그 느낌을 살려서. 앞에 조명 때문에 블러셔가 안 보여요. 이게 카메라에 보이려고 했다가는 여기만 너무 빨간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제가 블러셔를 생각 못하고 손등에 했는데 여러분은 손바닥에 하세요. 이렇게 착색되거든요. 자, 이제 코 쉐딩 두 컬러를 섞을게요. 콧대 시작점부터 이렇게 칠해줍니다. 저는 평소에 이 턱 쉐딩은 잘 안 해요. 여기까지 칠해지는 걸 답답하게 여겨서 쉐딩은 코 쉐딩만 해요. 저는 미간이 납작해서 여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번째 컬러만 묻혀서 콧방울을 잡아줘요. 코가 이렇게 퍼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모양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총알 브러쉬로 이 윗부분 연결. 코가 생겼어. 그리고 요즘 하이라이터를 아워글래스 제품을 잘 써요.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구슬이 생긴 느낌으로. 콧대도 중앙에 살짝 하고. 두 컬러를 사용하는데 밝은 거 먼저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려야 정말 자연스러워요. 저는 요즘에 산이 없는 눈썹을 즐겨 그리고 있어요. 산이 없으면서 살짝 곡선 형태? 제가 눈매가 되게 강해서 눈썹 각도가 딱 있으면 인상이 세 보여요. 이제 진한 컬러로 수치 없는 부분만 더 추가해서 그리면 돼요. 이거는 아이 프라이머인데요. 컨실러 컬러예요. 눈두덩이 눈가에 붉은기가 많아서 바로 섀도우를 올리면 칙칙해 보여요. 오늘 섀도우 아까 보여드렸다 이 제품. 섀도우가 정말 낮은 핑크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조금 그레이시한 음영 컬러로 뒷부분, 앞부분 살짝. 오늘 음영은 좀 연하게 넣고 싶어요. 옷이 밝은 느낌이어서 눈화장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언더 삼각존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약간 전체적으로 이 팔레트가 흰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아요. 좀 탁해 보일 순 있는데 무겁고 진한 느낌을 원치 않을 때 이런 컬러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꼬리는 좀 발랄한 느낌으로 조금만 위로 빼볼까? 아주 조금만. 그리고 아이라인은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요. 윗부분은 연한 컬러, 점막은 눈동자랑 비슷한 진한 컬러. 속눈썹 뿌리 부분을 채워줄게요. 섀도우 따라서 눈꼬리도 그려주면 돼요. 아이라인 수정할 때 이 면봉 정말 좋아요. 뾰족해서 아주 수정이 편해요. 이렇게 뒤에 조금만 뺐어요. 이제 뷰러. 이 디오달리아 뷰러 좋더라고요. 잘 올라가. 점막을 채워줄게요. 뷰러 한 다음에 점막을 채워야 돼요. 뷰러 하면서 아이라인이 다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뷰러 하면 눈 모양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눈꺼풀이 약간 들리잖아요. 그래서 점막이 더 잘 보이게 돼요. 뷰러 해도 점막이 보이지 않는 눈이면 채워주지 않아도 돼요. 눈꼬리를 올리니까 눈매가 너무 올라가 보여서 여기 삼각존을 좀 채워야겠어요. 눈매가 너무 올라가면 여기 역광대가 확장돼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내려가 보이게 해야 돼요. 두 컬러를 섞을게요. 섀도우가 진하지 않아서 넓게 칠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눈밑이 좀 붉어요. 이러면 지저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애교살 펜슬로 이 붉은 부분을 가리고 총알 브러쉬로 경계를 펴요. 펜슬만 사용해서 바르면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다음에 이렇게 브러쉬로 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음영이 들어가 있으면 눈이 너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그럼 눈이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음영을 지워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자로 가게. 동그랗게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죠? 이러면 눈이 훨씬 시원해 보여요. 언더에 살짝 음영을 넣을 건데 이걸로 하면 너무 진해서 이 두 컬러를 섞을게요. 이 뒤쪽을 하면 눈이 막혀 보여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중간까지만 속눈썹 있는 곳을 한번 쓸어줄게요.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연하게 살짝만. 아까 제가 사용했던 하이라이터 속눈썹에 음영을 줬잖아요. 그 바로 윗부분에 살짝 하이라이트를 넣을게요. 눈가가 칙칙해 보이지 않게 여기에도 하이라이트. 그리고 번지지 않게 픽서를 발라주고 오늘은 언더 마스카라도 할 거여서 언더도 바를게요. 언더는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무거워 보이지 않게 살짝만 할게요. 그리고 위에는 좀 더 볼륨감 주는 걸로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데 여기 리퀴드 블러셔 했잖아요. 너무 촉촉한 것 같아서 습기 많은 날에 이렇게 촉촉하게 하면 지속력 떨어지거든요. 파우더 블러셔를 얹을 건데 아까 파우더한 브러쉬예요. 이렇게 덜어내서 파우더 가루를 없애고 다른 브러쉬 있긴 한데 브러쉬 너무 많이 쓰면 빨대 귀찮으니까 제가 아까 섀도우로 사용했던 이 제품 바를게요. 이 위에 살짝 얹을게요. 파우더 효과로 윤기 제거. 살짝 뽀송뽀송해졌어요. 입술 빼고 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입술 바르기 전에 옷을 갈아입어요.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핑크. 머리를 빗고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빨리 해야겠다. 이 층이 많은 머리는 C컬로 말아줄 때 결이 잘 보여서 되게 예쁘거든요. C컬로 말 거예요. 사실 오늘 비가 와서 묶은 머리를 하고 싶은데 묶은 머리 할까? 이렇게 묶을까요? 근데 비 오는 날은 묶어야 돼. 앞머리 볼륨 조금만 살리고 이렇게 옆머리를 빼고요. 여기 가르마가 끝까지 있으면 머리도 비어 보이고 두상이 너무 길어 보여요. 이쯤에서 가르마를 없애고 여기 잔머리 살짝 빼고 그러면 닦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닦고 닦는 거죠. 잘 바꾼 것 같아. 비 오는 날은 따은 머리가 최고야. 근데 또 이 옷이 좀 스포티해서 위로 묶으면 너무 캐주얼한 느낌만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아래로 묶는 건데 이렇게 따은 다음에 여기도 따줘요. 둘이 따았잖아요. 이제 이거를 꼬아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힙하게 따은 머리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꽉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스프레이. 비 오는 날은 스프레이 필수. 저는 평소에도 스프레이를 굉장히 잘 뿌려요. 이렇게 묶었을 때 몇 시간 지나면 막 잔머리 나오고 부스스해지잖아요. 그럼 또 머리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머리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스프레이를 굉장히 애용해요. 평소에도. 아, 빨리 나가야 되네. 이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길게 떨어진 건데
아, 나 입술에 안 발랐잖아? 블러셔에 어울리는 컬러예요. 약간 딸기 우유 같네? 이런 컬러거든요? 원래 이것만 바르고 글로스 올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게 생각보다 흰기가 많아서 큰일 날 뻔했다. 이 컬러를 바를 거예요. 핑크인데 살짝 코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딸기 우유 같은 걸 가려주는 거죠. 오, 예쁜데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립 컬러 꼭 파우치 챙겨야 돼. 가끔 까먹고 파우치에 안 넣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술 색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안쪽에 닦아야 치아에 안 묻어요. 가방은 이 백팩인데요. 요즘 또 백팩이 유행이잖아요. 파우치 넣고 이렇게. 바지는 이렇게 와이드한 거 입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구만. 저는 이제 얼른 나가야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